오늘 소개하는 메인보드는 MSI의 신형 프로 H610M-B DDR4를 지원하는 메인보드고요. 그리고 TPM 2.0을 지원하는 메인보드예요. 간단하게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메인보드와 같고 바로 메인보드가 보이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SATA 케이블 있고, 그리고 M.2 고정하는 나사 있고요. 그리고 백패널 있고, 자, 고급스러운 고퀄리티의 스티커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설치 CD, DVD로 되어 있구나. 용량이 꽤 큰가봐. DVD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네. 자기 제품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R코드를 찍으면 무슨 정보가 뜨는가봐. 그리고 퀵 인솔 가이드 매뉴얼 있고요. 요게 다예요. 이 메인보드의 특징은, 자, 이 부분, 요 칩이 하나 보이죠? 디지털 PWM 전원부라고 하는데, 이 제품은 사용 분석을 통해서 시스템 팬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팬 속도하고 소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쿨링 솔루션을 위한 디지털 PWM 모드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히트싱크 보이시죠? 메인보드의 프리미엄 히트싱크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프리미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얇고 여기는 약간 두껍게 되어 있는데 손을 대보면은 시원하긴 해요. 세 번째 특징은 M.2 슬롯을 지원하는데 다양한 크기를 지원을 해요. 이 M.2 포트는 하나가 있고요. 아쉽게도 한 개뿐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크기를 지원해서 향후 여러가지 SSD를 넣을 수가 있어요. 2242, 2260, 2280까지 지원합니다. 자, 네 번째, 메모리 부스트 기능이 있어요. 메모리 뱅크는 아쉽게도 두 개뿐이지만 그래도 속도는 여러가지 지원해요. DDR4 전용 메모리 슬롯이 두 개가 지원되고 최대 64GB까지 지원이 됩니다. 2133, 2666, 3200MHz 지원되고요. 그리고 XMP를 3.0까지 지원을 해요. 듀얼 채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ECC 메모리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PCI 익스프레스가 스틸 아머예요. 되게 튼튼해 보이죠? 그래픽카드가 처지거나 빠지려면 없다. 이 스틸 아머는 무거운 고성능 그래픽카드도 잘 고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전자파 간섭도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PCI Express 4.0 16배속까지 지원됩니다. 작은 슬롯 보이시죠? 요 미니 X1 슬롯은 3.0 1배속까지 지원하고요. 와이파이 모듈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데 무선 와이파이 모듈을 연결해서 나중에 무선 와이파이도 운영할 수 있어요. 여기가 전면 USB 포트 지원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꼽으면은 전면에 있는 USB 포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는 8핀 보조 전원부, CPU의 보조 전원 부분을 말하는 거고, 한쪽만 4개 꼽아도 사용은 가능해요. 하지만 제대로 전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 때는 이게 꺼질 수가 있어요. 여길 보면 Easy Debug LED라고 되어 있는데, Easy Debug LED는 뭐냐면, 여기 글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CPU, DRAM, VGA, 부트, LED가 점등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켰는데 화면이 안 보여. 그러면 어떤 부품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건지 점등되어서 쉽게 안내할 수 있다고요. 되게 좋은 기능이다, 그죠? 일종의 디버그 LED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램프만 보고도 무엇이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사 조이는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랑 여기랑 여기도 어디 있을 텐데 여기도 있네. 자, 여기 보면은 점이 2개씩 있는데 이게 뭐냐, 정전기가 발생해서 메인보드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접점이 있어서 직접 부품이 정전기 쪽에 닿지 않도록 메인보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거를 ESD라고 그러는데 정전기 방진 기능이라고 돼요. 요거는 아예 없는 것도 있고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평평하게 반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2개씩 전체적으로 골고루 있어서 나사를 쪼아서 쇼트 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자, 여기 칩이 없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는 원래 전용 오디오 프로세서가 있는 곳인데 요거 상위 모델은 거기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운드를 지원이 된다. 하지만 얘는 없는 모델이다. 내장열 램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기가비트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 콘덴서 되게 좋아 보이죠? 고품질 오디오 캐패시티가 있어요. 이런 콘덴서들이 보면은 저렴한 거 안 썼어. 그래서 내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고급형 콘덴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안전해 보이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 줄 것 같은 메인보드의 전원 부분이에요. 신형 12세대에 지원하는 LG 1700 소켓이에요. 핀이 많죠? 많은 것만큼 핀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입출력 포트도 다양하게 지원하는데 여기서부터 HDMI 포트, VGA 포트, 일명 D서브 포트라 그러죠. 여기는 자리가 없는데 원래 여기는 DP 포트가 있는 곳이에요. DP는 빠져 있고 USB 2.0 4개, 3.0 2개, 그리고 요즘 잘 쓰지 않는 PS2 포트도 있고요. 요즘 PS2 키보드와 마우스 보기 힘들어요. 인터넷 포트, 사운드 포트가 이렇게 제공됩니다. i3 12세대의 12100 엘더레이크 정품이에요. 이 제품은 베트남에서 생산이 됐고요. CPU는 좀 커졌다더라고.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와우, CPU가 좀 길어졌네. 길쭉하다, 그죠? 아무래도 핀이 많으면은 CPU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정품 쿨러. 정품 쿨러를 한번 기대해보자. 12세대의 i3은 정품 쿨러가, 오, 여긴 알루미늄이지만 여기 중앙 부분은 구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는 확실히 뭔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이거는 알루미늄이 아닌 것 같아. 알루미늄 방열판에 중간중간에 이 플라스틱이 끼워져 있어요. 약간 투명하게 생긴, 뭔지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구멍 사이가 크니까 면봉으로 청소하기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길쭉하게 생긴 CPU인 거 확인됐고요. 코어 i3 12100이라고 되어 있고 SRL60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12세대 제품은 처음 조립해보는데 홈이 4개나 있어요. 전에 2개만 있어서 찾기가 쉬웠는데 이번에는 4개. 하지만 이쪽은 홈이 좁고 이쪽은 넓어서 헷갈리진 않을 것 같아. 자, 이렇게 꼽아주면 되겠다. 핀 손상 없게끔 조심해서 여기다 얹어주시면 되고요. 완전히 꼽혀지면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난 뒤에 가이드를 걸고, 그냥 걸면 안 되나? 이게 왜 안 걸리지? 아, 가이드 때문에 그런가 봐요. 살짝 밀어서 얘를 올려주면은 뒤에가 올라온다. 그렇게 하면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정품 쿨러를 꼽을 차례인데, 옛날 거는 요 틈새로 계속 꼽혀 있었거든. 이거는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빠져버리네.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네요. 램 2390-001. 자, 요거는 코드인 것 같아요. CPU랑 정품 쿨러랑 같이 AS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누르고 돌리고 할 때 잘 부러지는데, 이건 충분히 강할 것 같아요. 자, 근데 화살표 방향이 따로 없어서 이게 헷갈릴 수도 있겠다. 방향을 잘 잡고 구멍에다가 잘 꼽아줍니다. 쑥 들어가네, 한 번에. 그리고 눌러줘야 되겠죠? 요렇게. 이 앞전에 있던 10세대 제품보다는 이게 좀 많이 흔들거려가지고 이게 잘 고정될까 싶은데, 그래도 딱 소리 나면서 들어가네요. 오케이. 잘 들어갔으면은 반대편 이렇게 보면은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가 요 끝에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꼽힌 거예요. 자, 그리고 방열판을 잡고 한번 흔들어 보고 잘 고정이 된 게 확인이 되었어요. 케이블 간단하게 묶어주고, 이거 묶기도 힘들게 돼 있네. 이 케이블이 생각보다 빳빳해요. 이렇게 고정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장착하면은 끝. 참 쉽죠? CPU 스피드는 3.3GHz, DDR 스피드 3200MHz, 바이오스 2022년 1월 6일 3.3GHz로 잡혀있는 거 확인되었고요. 각종 CPU의 전압 정보 뜨고요. 2.0 지원하는 거 여기 바로 보이죠? 요게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CPU 코어 온도가 30도에서 31도, 메인보드는 24도, 12세대의 i3 12100 인식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전에 사용하던 SSD 980 삼성 NVMe SSD를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나사를 장착하도록 할게요. 이게 뭐 큰 역할 할지는 모르겠지만 위로 올라오지 말라고 이렇게 딱 지지대를 걸어주네요.
자, 장착을 해서 부팅이 되는지 볼게요. 자, 다행히 부팅이 잘 되고 있네요. 기존에 있던 게 AMD 4350G였나 그랬는데 이번에 인텔 i3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부팅이 바로 됩니다. 이렇게 윈도우 11에서 기본 드라이브를 자동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또 최신 드라이버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요. 자, 사용하던 본체에다가 뚝딱 조립을 했고요. 저는 핑크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핑크색 케이스예요. LED까지 핑크. 듀얼 메모리 구성을 했고 CPU 정보를 보면은 12세대의 i3 12100 그리고 소켓은 1개 들어가 있고 코어는 4개, 논리 프로세서가 8개, 기본 속도는 3.3GHz인데 최대 4GB까지도 동작을 하고 있어요. 사용하던 디스크 SSD 인식된 거 확인했고 프로세서 인식 잘 되고 있고요. 그 외 장치 드라이버도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되었답니다. 모든 드라이브를 알아서 설치해 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메모리 정보를 보면은 16기가 인식됐고요. 슬롯이 2개를 다 사용했는데 8기가짜리 2개 꼽혀 있고 속도는 3200MHz, 제대로 듀얼 채널이 인식이 되었어요. CPU지에서 CPU 정보를 보면 i3 12100, 엘더레이크 60W 그리고 1700 LGA 10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져 있고 4기가까지 클럭이 제대로 동작하는 거 보여지고 있어요. 메인보드는 MSI의 H610M-B DDR4 메인보드, 바이오스가 2022년 1월 6일 바이오스네요. 그리고 메모리 DDR4에 듀얼 채널 동작되는 거 확인했고요. 스피드는 1600이니까 곱하기 2에서 3200 동작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3200 제대로 지원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인데 2021년 9주차에 만들어진 메모리예요. 그래픽카드는 내장형 GPU 인식 잘 됐고요. HD 내장형 730인가 아마 그럴 거야. 벤치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될까? 자, 벤치마크 테스트를 하기 전에 가상 속도를 i7 8700K에 맞춰볼게요. 벤치마크 시작! 오, i7의 8700K와 맞먹을 정도의 속도가 나오고 있어요. 3370. 멀티에서는 조금 못 미치지만 오히려 싱글에서는 많이 앞서요. i7을 앞서간다. 물론 8세대긴 하지만 이 정도면 12세대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 하드웨어 모니터에서 정보를 보면은 CPU 전압 정상, 온도도 정상. 43도면 조금 높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다. 팬은 590 정도? 600rpm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게 조용하네요. 시스템 메모리 25% 사용 중이고 SSD 삼성은 30도. 확실히 시원하네요. 나머지 SSD 온도 정상 33도. 프로세서 사용률 거의 안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 보이시죠? 현재 메모리 테스트 중이고요. 한번 통과하고 한 번 더 해보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는 다행히 이상 없이 잘 동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포지션 벤치마크를 했는데 381점 나왔어요. 내장 GPU 온도는 확인이 안되고 와, FPS가 2에서 3까지 왔다갔다 하는데 특이점은 영상 편집을 한다거나 사진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문서를 띄워놓고 문서 작업을 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인강용, 사무실에서 업무용, 그리고 간단히 게임할 수 있는 CPU라고 보여집니다. 12세대가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CPU만 빨라졌지 내장 GPU는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진 않아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